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의 대표적인 수학적 도구인 DEVS 모델링 방법론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DEVS라고 하는 것은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의 약으로서 통상 DEV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DEVS 모델은 1976년도에 고안돼서 74년까지 연구로 완성이 된 그러한 수학적인 모델이고, 아랫부분에 있는 교과서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 이 모델들이 이론적으로 연구나 실용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선 DEVS의 특징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산사건 모델링을 위한 수학적인 틀입니다. 이 수학적인 틀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문기사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OW1H는 이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틀이라고 했고, DEVS는 이산사건 모델을 위한 3개의 집합과 4개의 함수 3S, 4F라고 했습니다. 를 사용한 수학적인 틀이 되겠고, 앞 차시에서 우리가 알아본 대로 수학적인 틀을 사용하면 모델의 완전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수정 확장 등이 아주 용이한 효율적인 모델링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집합론을 이용한 시스템 이론적 모델 표현으로서 연속시간 모델 표현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후에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사건 모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링을 할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입력, 출력 상태를 정의하고 상태 전이함수를 정의하는 그런 모델링 기법입니다. 또 모듈을 만들어서 계층적으로 연결을 하는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과 인터페이스가 분리된 구조화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화된 모델링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EVS 형식론은 많은 학술적인 연구와 다양한 분야, 국방, 교통, 재난 등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모델링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의 그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서 시스템 이론적 이산사건 모델에서 설명한 실제의 기호들만 이해를 한다면 DEVS 형식론을 이해하거나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DEVS 모델링 시뮬레이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 개념은 모델과 모델을 실행하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분리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델과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항상 실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과정에서는 쌍으로 존재를 해서, 모델은 시뮬레이션의 알고리즘에 어떤 정보를 보내주고,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거기에 따라서 모델을 제어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게 DEVS의 MNS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DEVS에서 사용한 모델은 기본적인 2개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한 개는 원자 모델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모델은 결합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원자 모델은 말 그대로 분해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최소 단위의 모델을 이야기하고, 결합 모델은 원자 모델을 여러 개를 묶은 모델도 될 수가 있고, 또 원자 모델과 결합 모델을 묶은 그런 것도 결합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계속해서 결합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원자 모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원자 모델과 결합 모델을 다시 묶어서 결합 모델을 만드는 계층적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혹은
모델 해석기는 원자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과 결합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따로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이 존재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개념을 간단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뎁스 모델 M을 하나 두고 M은 ABC로 정하도록 하고 ABC에 AB와 C가 있는데 이 모델 이름 ABC와 AB를 결합 모델, 그리고 내부에 있는 A, B, C 요 각각을 원자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모델 M을 시뮬레이션하는 구조는 실제 원자 모델과 결합 모델의 모델 해석기,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별개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경우에는 A, B, C를 해석하는 해석기, AB의 해석기, A, B, C의 해석기가 따로따로 그림과 같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존재를 해서 모델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구조의 계층적 구조를 실제로 모델에 맞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뎁스 모델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 뎁스 모델의 개발자가 할 몫은 모델의 실제 명세를 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명세한 모델과 내부에 있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쌍으로 실제 존재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뎁스 모델과 시뮬레이터의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층적으로 모듈화된 구조적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방법에서 모델 설계는 주로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지만 모델 구현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하게 되는 그런 접근법을 쓰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모델 A, B, C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A, B와 C로 나누고 A, B를 다시 A와 B로 나눠서 전체 모델을 이렇게 탑다운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된 모델의 A, B, C를 구현하고 A, B와 C를 가지고 다시 A, B, C를 구현하는 이런 식의 바텀업 구현으로 뎁스 모델을 완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계층적 모델링의 장점으로서 재사용과 정보 언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을 A하고 B하고 C를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비계층적 모델 구조라고 하는데, 실제 계층적 모델 구조는 A, B, C는 A, B와 C로 구성되어 있고 A, B는 다시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적 모양을 띈 구조를 계층적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모델을 계층적 구조로 하게 되느냐? 계층적 모델링의 특징으로는 모델 재사용성 측면과 정보 언익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모델 재사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림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A와 B가 실제로 다른 모델의 재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A와 B를 가지고 결합 모델 AB를 구성했는데, 이 결합 모델 AB는 ABC, 더 큰 결합 모델 ABC의 부모델로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비계층적 모델 구조를 보게 되면 A와 B와 C가 독립적으로 재사용이 될 수 있지만, 계층적 모델에서와 같이 A와 B를 묶어서 AB로 만들어진 모델 A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층적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계층적 모델의 제일 바깥 부분에 있는 A, B, C도 실제로 다른 모델의 부모델로 사용되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모델인 경우는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탑다운으로 설계가 되면 실제로 여러 개의 결합 모델이 재사용이 될 수가 있고, 제일 바닥에 있는 원자 모델, 이 그림에서 A와 B와 C인데 이 모델은 또 독립적으로 재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 은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결합 모델 AB의 부모델인 A와 B가 C와 직접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합 모델 AB 속에 있는 A와 B는 C 입장에서 완전히 감추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A에서 C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정보를 물어볼 수도 없고, C에서 직접 B로 정보를 보내거나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정보 은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경우는 모델을 재사용하기가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정보 은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층적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모델을 모듈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계층적으로 모듈화 시킨 모델들을 연결하는 게 DVS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어떤 모듈화를 이야기하느냐.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 X와 Y는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것은 명시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인터페이스를 뒀다는 뜻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출력 쪽에는 노란 게 칠해지지 않는데, 명시적으로 입력은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출력은 인터페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있다 없다는 어떤 뜻이냐.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코드의 어떤 부분에 쓰든지 간에 다른 모델로 출력을 보낼 수가 있지만, 왼쪽 그림은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출력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왼쪽인 경우는 연결 구조 명세와 모델 명세를 완전히 분리해서 명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M1이라는 모델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M1과 다른 모델을 연결할 때는 연결 명세를 별도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M10이라고 하는 모델은 M10에서 다른 모델로 출력을 보낼 때는 출력 보내는 것을 M10 내부에 명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M1과 M2가 이렇게 모듈화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새로 모델을 연결해서 만들 때 이 연결 구조 명세를 M1의 출력이 M2의 입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로 명세를 하게 되면 되지만, 오른쪽인 경우에는 실제 M10과 M20이 존재할 때 M10에서 M20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실제 내부적으로 코드로 M20의 입력을 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입력과 출력이 모두 명시적인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와, 오른쪽에 입력만 인터페이스가 있고 출력은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에 모델을 결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출력의 인터페이스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M1과 M2를 실제로 연결할 때는 M1의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거든지 변경할 필요 없이 M1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 M10과 M20을 연결할 때는 그림에서 본 대로 내부의 코드로 연결 명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연결 명세가 한 번에 끝나게 되면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M1이나 M2, M10이나 M20을 라이브러리화해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좌측에 있는 M1이라는 모델을 M2 대신에
다른 모델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M4로 연결하게 되면 왼쪽인 구조에는 M1에 있는 어떤 거든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이 연결 명세 구조만 변경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연결 명세 구조가 현재는 M1.y가 M2.x로 되어 있지만 M4로 바뀌면 연결 구조만 M1.y가 M4.x로 되면 M1과 M2는 전혀 바뀔 게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일 경우에는 연결 구조를 실제로 모델 내부에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모델이 M20에서 M77로 만약에 바뀐다면 M10의 내부 코드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조그만 변경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모델의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고 실제 응용해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모델을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모델을 연결하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모양의 모델 명세에서는 모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재사용을 하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모델의 내부를 수정하지 않고 외부의 명세를 연결 명세만 바꾸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델을 라이브러리화 시켜가지고 재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모델의 연결 구조가 바뀔 때마다 실제 모델 내부의 코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코드를 바꾸는 것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모델링 방법은 모델을 한 번 만들어서 분석하고 끝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응용의 모델을 사용할 때는 왼쪽에 있는 모듈화된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뎁스 모델링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